폴란드에 1000대 이상의 탱크가 필요합니까? 폴란드는 전차를 외국에서 도입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갑 부대의 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기계화 부대와 함께 탱크는 우리 군대의 핵심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022년 초까지 폴란드군이 아마도 13개의 기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약 300대가량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 전차를 더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었지만 폴란드에는 새로운 유닛의 씨앗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K2 전차와 에이브람스 전차로 새로운 기갑부대 진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기갑부대용 주력전차 총 136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366대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고 1000대가 한국산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기갑부대 확장은 증가하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려는 곳으로 K2 전차와 같은 현대식 탱크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전차를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K2 전차와 에이브럼스 전차를 들여와 무려 1600대의 전차를 운영하겠다는 놀라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독일산 레오파드2를 통일해서 사용하는데 다 합쳐도 2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이에 맞먹는 숫자의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유럽은 물론 폴란드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 가능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탱크를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생산량이 연간 평균 15대에서 2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만약 독일이 많게 잡아 연간 30대를 생산해 폴란드에 납품한다고 해도 1000대를 다 납품하려면 33년이나 걸리는 큰 물량입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한국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 1000대를 계약하면서 긴급 소요 물량으로 먼저 180대를 계약하고 이미 28대를 폴란드에 조기 납품했습니다. K2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원래 50대 정도였는데 최근 생산량을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한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속도로 1000대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50대 전차를 만들고 나머지 370대는 폴란드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불과 8년 만에 1000대를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이 원대한 계획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으면서도 일부 국가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7일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는 리투아니아가 어떻게 기갑부대의 능력을 구축하려는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트 연안 국가들이 탱크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되살아났다며 현재 리투아니아가 이런 계획에서 가장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노르웨이 주문량과 거의 동일하게 54대를 원하면서 박서 계열 차량이나 펜자우비츠 2000 포병 시스템과 같은 리투아니아 군대를 위한 다양한 무기를 영구적으로 공급하는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로 노르웨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나토군의 자국내 주둔까지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군이 들어올 것이므로 독일 전차 도입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독일 전차를 선택하면 배달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아마도 10년 안에는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중간 해결책은 중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생산하는 미국 GDLS의 경우도 미군,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포함해 주문이 몰려서 결국 중고를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를 선택한다면 비록 아직 유럽에 이를 쓰는 국가가 없지만 폴란드 생산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리투아니아가 원하는 54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폴란드 네티즌은 K2는 기자가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우리 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시설만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생산 라인 점유에 관해서는 리투아니아인들이 가장 빨리 K2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면 리투아니아 같이 독일산 전차를 빨리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럼스를 놓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방산 전시에 참여한 체코 군사 관계자는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스키도는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또는 2AA 모델은 구매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폴란드가 한국 K2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과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르웨이 전차 구매 비교 테스트 시 일부 K2 성능이 레오파드보다 앞섰던 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체코 국방부의 신형 전차 구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독일, 한국 기업 간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들과 경쟁에 자신 있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해외 시장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및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단종된 상태였지만 K2 전차는 유일하게 양산 중인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는 K2 전차, 차량용 장갑차,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우리 군의 주력 장비들을 만드는데 최근 극바동하고 있는 라인메탈사의 공장과 너무나도 비교되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일자로 길게 늘어선 차량용 장갑차 생산 라인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한 흐름 생산이 적용돼 속도감 있는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하단부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체를 180도 돌려 뒤집어주는 설비 등 높은 자동화 수준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고도의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동차 생산 기술 노하우가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최초 조립 단계부터 최종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최적화를 이뤄 신속하고 품질 높은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사의 공장에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였는데 오래된 생산 방식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공을들을 천천히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엄청난 속도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결국 품질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이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인메탈이 만드는 대당 200억 원대의 가장 비싼 장갑차 푸마 장갑차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연방군 훈련 과정에서 푸마 장갑차에 일제의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크리스틴의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급히 추가 구매를 중단시키고 당장 라인메탈은 푸마 장갑차를 수리하라고 큰소리셨습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푸마 장갑차의 최근 고장은 혹독한 타격이라며 장갑차가 견고한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추가 구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지난 2021년 차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독일 라인메탈사의 박서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라인메탈은 그 기세를 몰아서 추가 도입하는 장갑차 사업에서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에 대항해 링스 KF-41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에 현재 공장을 세워 박서 전투 정찰차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이 레드백의 하나보다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 ABC 뉴스가 독일의 링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링스 위에 올라가는 독일산 랜스 포탑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나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체계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설사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AB뉴스는 이외에도 박서의 타이어도 유럽에서 생산된 맞춤형 타이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탑에 사용되는 기관포 포탄도 독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기술적인 결함들 때문에 차세대 전투 정찰 차량 박서의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장갑차 사업을 축소하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레드백 수출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레드백은 호주 말고도 인도에서 노후된 2500대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도 레드백을 현재 테스트하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폴란드 레드백 테스트 팀을 인터뷰했습니다. 테스트를 담당했던 팀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레드백을 칭찬하며 이들은 레드백 시스템들이 현대적인 네트워크 중심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무기 시스템의 직관적인 작동은 물론 야간에 차량의 모든 조명을 완전히 끄고 이동해야 하는 등하 간제 모드에서도 수동 열상 장비를 이용해 자유롭게 험한 지형도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레드백의 성능을 격찬했습니다. 이 팀을 이끌고 동체 제3 기계화 대대 지휘관을 맡고 있는 크시슈토프 한핵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백의 도입은 폴란드 지상군이 21세기형 군대로 변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며 레드백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보병 전투장갑차 BWP-1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한 50년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은 물건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